1177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도미리버시로 인해 악마화된 동료들을 죽이는 거인족입니다. 악마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뿐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거인 전사들은 각자의 필살기로 동료들을 직접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하이루딘의 강력한 궁리리를 비롯해 거병의 적단의 도리아 브로기의 일격은 악마화된 동료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하이루딘의 활약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하이루딘은 과거 드레스로자에서 루피에게 원콤에 패배하며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 보여준 하이루딘의 공격력은 도리나 브로기 같은 저설적인 전사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확실한 것은 하이루딘의 강함이 소위 파워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세와 존재감이라면 하이루딘이 줄곧 내세웠던 모든 거인족의 왕이 되겠다는 목표도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력과 엘버프의 궁지를 되찾은 하이루딘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무척 기대되는 대목이죠. 다음 주의 장면은 악마화된 거인족을 공격하는 조로입니다. 조로는 이번 전투에서 새로운 기술인 삼검류 접기 메가 퓨리를 선보였습니다. 앞서 엘버프의 거인들이 보여준 공격도 대단했지만 조로의 검격은 그 궤적과 팔기령면에서 차원이 다른 정교함과 위력을 보여주었죠. 그가 세계 최강의 검사를 꿈꾸는 자로서 얼마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한 장면이겠죠. 다음 주의 장면은 죽음 외에는 결코 해제할 수 없다던 이무의 절대적 지배력 도미리버시를 초파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정화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거 드럼왕국의 와프로가 그토록 갈망했던 만병통치약 버섯을 떠올려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초파가 먹은 사람 열매의 외형은 버섯입니다. 이는 내가 직접 만병통치약이 되겠다던 초파의 오랜 다짐이 단순한 비유를 넘어 열매 자체의 본질적인 능력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복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초파의 행보는 영화 모노노케 히메에 등장하는 사슴쥐 시시가미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생명을 부여하고 모든 치명상을 즉각 치유하는 절대적인 존재, 즉 걸어다니는 만병통치약의 권능이 초파에게 투영된 거 아닐까라는 거죠. 만약 오다스미 이러한 신성한 이미지를 의도했다면 초파의 열매는 단순한 동물계가 아니라 루피처럼 특정 신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환수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 자세한 얘기는 1177화 풀버전 리뷰 영상에 분석 파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샨도라 편에서 마을 사람들은 재물인 무수가 죽음으로써 태양의 신, 비의 신, 숲의 신, 대지의 신이 축복을 내려서 마을을 구해줄 거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태양의 신 니카가 실존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즉 샨도라에서 태양의 신이 니카를 뜻하는 것이라면 니카 외에도 3명의 신, 비의 신, 숲의 신, 대지의 신이 더 있다는 게 됩니다. 또한 엘바프 벽화의 공백의 백년 등을 나눈 기록에서도 땅의 신, 숲의 신이 다시 언급되고 바다의 신도 새로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초파의 열매 모델은 샨도라에서 언급된 4명의 신 중 숲의 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영화 모노노케 히메에 등장하는 사슴신 시시가미는 숲의 정령이자 삶과 죽음을 동시에 관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꽃피우고 고통받는 자의 저주를 정화하는 권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최근 초파가 이무의 지배력을 정화한 장면과 연결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이무의 힘이 죽음과 어둠을 매개로 한 절대적인 구속이라면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는 그에 반대되는 생명력의 그치입니다. 숲은 모든 생명의 태동지이자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하는 안식처입니다. 초파가 보여준 정화의 일격은 그가 단순히 의술을 부리는 의사를 넘어 생명의 근원인 숲, 그 자체를 상징하는 신적 존재로 거듭나고 있음을 증명하겠죠. 해군 대장 류쿠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와 맞먹는 생명의 어버이, 자연 그 자체다. 류쿠규의 외침은 단순히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다스의 원피스 세계관에서 모든 생명의 기원이라 여겨지는 바다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 바로 숲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셈인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의 로마자 표기 UMI를 거꾸로 쓰면 이무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무가 상징하는 죽음의 바다를 정할 유일한 대항마가 숲의 신 초파라는 사실을 오다쌤이 료큐규의 입을 통해 설계해 둔 거라는 거죠. 이무가 도미리버 씨를 통해 거인족들을 악마화하고 죽음의 저주로 구속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바다의 속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초파가 그 저주를 정화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료큐규가 말한 자연 그 자체이자 생명의 어버이로서의 숲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이무에게 대항하는 우솝입니다. 우솝은 거인들을 악마로 만들고 부록을 만신창이로 만든 이무에게 맞서 엘바프는 전사의 땅이니 비겁한 짓을 하지 말라며 정정당당하게 싸우라며 이무를 공격하지만 이무는 우솝의 공격을 손도대지 않고 우솝을 부록과 함께 격파합니다. 그동안 우솝은 많은 독자들에게 밀짚모자의 일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는 하차해야 할 무능한 멤버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번 1177화에서 우솝은 루피의 동료로서 그리고 거인들이 동경하는 바다의 전사로서 빛나는 활약을 선보였죠. 많은 팬들이 엘바프를 우솝의 무대로 확신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섬의 이름인 엘바프를 거꾸로 읽으면 우솝의 모티브인 이소부와의 우와 페이블이 되며 떡밥마저 엘바프는 우솝의 에피소드라 생각되었죠. 하지만 오다스는 엘바프 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엘바프의 철자를 ELBAPH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표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우솝이 우리가 예상했던 우화 속 주인공 떡밥을 없앤 걸지도 모릅니다. 즉 엘바프에서 페이블이 사라진 것은 우솝이 더 이상 누군가 짜놓은 동화 같은 활약에 기댈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과연 우솝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이 동경하던 용감한 바다의 전사로서 완성되는 서사가 나올지 이번 1177화가 우솝의 최고점 활약일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킬링엄을 압도하는 상디 일당입니다. 1176화에서 상디는 킬링엄에게 콩가세라는 기술로 머리를 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1177화에서 이전에 버기가 당했던 것처럼 킬링엄은 신체 부위가 토막난 상태에서 속박당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는 상대의 강력한 한방에 킬링엄이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는 동료들이 완벽하게 그를 결박한 걸로 보이죠. 즉 니카 루피가 신의 계산 소머즈를 일격에 제압한 것처럼 상디 역시 신의 계산 킬링엄을 단 한 번의 유효타로 제압했다는 사실은 현재 상디의 전투력이 사왕 최고 간부급을 넘어 세계관 최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죠.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징배의 대사입니다. 상디가 신의 계산 킬링엄을 손쉽게 제압하자 프랑키는 우리가 너무 강해진 거야 라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일당의 중심을 잡는 징배의 시선은 냉철했습니다. 아직 한 명 더 데미지가 전혀 없는 녀석이 있다. 징배의 이 한마디는 현재 궁코의 몸에 빙의한 채 전황을 관조하는 이무의 존재감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분명한 건 일찍이 가바는 불사신에 가까운 신의 계사단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양색이 필요하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비일 때는 폐양색 없이 신의 계사단을 제압했죠. 그렇다면 이무가 신의 계사단을 본격적으로 악마화시켜 폐양색이 아니면 제압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미리버시의 도미는 라틴어로 고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엘바프가 고향인 엘바프의 거인들과 갓벨리가 고향인 갓벨리 록스일 쪽에게만 발현되었다는 점을 결합한다면 이 기술은 대상이 자신의 고향 땅에 머물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강력한 지리적 제약이 걸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맞다면 로키가 이무에 의해 악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1177화 말미 이무는 루피와 로키를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니카, 니드오그 이 싸움은 세계를 분단할 거다. 이는 니카와 니드오그가 이무의 농간에 의해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로키가 도미리버시에 의해 악마화되어 이무의 꼭두각시가 되고 신의 계사단이 이무에 의해 부활해 폐양색 없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루피 일당은 역대 최악의 전력을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죠. 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루피 일당은 이제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각성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먼저 상대는 왕의 자질을 증명해야만 신의 기사단을 꺾을 수 있는 시험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파는 앞선 언급된 스페신으로서의 권능을 완전히 깨우고 이무의 저주를 정화할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겠죠.